미술사학자 로리 슈나이더는 그에 져서 미술사 방법론에서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작가와는 별개로 작품의 구도, 색상, 재질 등 작품 그 자체만을 보면서 이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작가의 삶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혜석은 바로 후자의 방법론에 정확히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나혜석의 삶과 맞물려 그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의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교육을 받았습니다. 나혜석은 어릴 때부터 매우 다재다능해서 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일본에서 그림 유학 시절에도 성적이 좋아 이러한 사실을 당시 매일신보에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나혜석은 매우 진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일본 유학 시절 유학생들이 만든 학지광이라는 문예 잡지에 현모양처는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현모양처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관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혜석을 우리나라 1세대 페미니스트로 부르기도 하죠. 나혜석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1921년 개인전을 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화 개인 전시회입니다. 당시 매일신보가 전시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여행을 한 여성이 됩니다. 당시 나혜석은 프랑스 파리에 남아 그림 공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프랑스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나혜석에게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나혜석은 앙리 마티스가 이끄는 야수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나혜석의 삶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나혜석은 파리에서 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나혜석은 이혼 고백서라는 제목의 글을 한 잡지에 발표하여 자신의 이혼 사연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꼬집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나혜석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했고, 그녀는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혜석은 수덕사와 해인사를 전전하며 유랑 생활에 들어갔고, 결국 1948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행렬병자로 사망합니다. 당시 병원 측의 추정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나이는 53세이니 10년 이상 늙어 보였다는 것이네요. 참고로 배우 남은희의 고모 할머니가 나혜석이며, 그녀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나혜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병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혜석의 다른 작품을 볼까요?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나혜석이 파리 시절에 그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걸작으로 꼽습니다. 이토록 서글픈 표정의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대체 저 지친 눈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수덕사 석탑이라는 작품입니다. 나혜석이 방랑생활 직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나혜석은 이 그림을 두고 무심하다 저 종소리 어찌 처량한지 내 수심을 돕는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서 프랑스 야수파의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또한 근대 여성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결국 나혜석은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시대를 앞서간 불꽃같이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혜석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그림을 보관해 둔 집이 폭격을 맞았기도 했고 방랑 생활로 인해 작품 보관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나혜석의 많은 작품을 흑백 사진으로밖에 감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나혜석의 유적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을 수원 시립미술관에 기증해서 지금 상설 전시 중에 있습니다.